저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로 살아온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까지 얻었지만 하루하루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처가 식구들의 방문을 앞두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려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마, 난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갚을게. 아들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던 날, 그 아이의 눈물 어린 약속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약 한 알달랑 삼키고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등록금,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들은 회사에서 만난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을 구했고 저는 혼자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이니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찾아와서 밥이라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 주말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댁 신경 쓰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아파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제 존재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서운함을 잊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이, 제 첫 손주가 태어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기 용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옷, 장난감, 이불. 제 작은 방은 곧 아기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다 어디에 쓰실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그녀는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가 돌봐주겠다는 말에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저희 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주를 돌볼 기회마저 빼앗긴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딸이니까 친정엄마가 더 편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제 손주, 그 작고 보드라운 아기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수진이의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전담하셨고 저는 병원 면회 몇 번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낯을 가려서요. 좀 익숙해지면 안아보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주인데 저는 왜 이렇게 남처럼 느껴져야 하는지. 하지만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손주는 3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 집에 초대받아 손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몇 시간 머물다 가라는 눈치를 받았죠. 제가 해준 음식은 너무 짜다, 너무 기름지다라는 핑계로 거절당했고 손주에게 사준 장난감은 집이 너무 좁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아들의 가정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저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단지 바빠서 그렇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어때요?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어요? 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며 만남을 미루던 아들이 먼저 저를 찾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구나 주말에 초대하다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럼 갈게. 뭐 필요한 거라도 있니? 아, 내일 수진이 부모님이랑 친척들이 오세요. 명절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라 편하게 오시면 돼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오는데 저도 오라고 한다니.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떨쳐버렸습니다. 아들이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한 것이니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 젤리를 만들고 사돈께 드릴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기분 좋게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왔는데도 별다른 인사가 없었습니다. 왔어요. 엄마, 저기 소파에 앉아 계세요. 아들의 말투가 어쩐지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준비했나 봅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와, 수진아.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내가 도와줄까? 아, 괜찮아요,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주를 찾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젤리를 주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민석이 점심 먹기 전이라 간식 안 줘요. 손주는 저를 보고도 반갑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엄마와 아빠에게 그렇게 교육받은 걸까요? 할머니를 보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돈과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바로 주방으로 향해 음식 준비를 도왔고 며느리의 아버지는 내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제 시어머니세요. 며느리가 저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저를 보고 짧게 인사를 나누었을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작은 테이블에 앉으세요. 여기는 좀 비좁아서. 저를 위한 자리는 식탁이 아닌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용 테이블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앉을래요. 손주의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바로 제지했습니다. 안 돼. 민석아, 너는 엄마 아빠랑 여기 앉아야지.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혼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대답은 짧게 끝나고 다시 그들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와 언니들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도울 생각으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아, 괜찮아요. 우리끼리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어요.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내 아들과 며느리의 아버지가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할머니가 가져온 젤리 먹을래? 손주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서가 이모가 가져온 과자 먹어. 더 맛있어. 며느리는 아이에게 다른 과자를 건네고는 제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젤리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돌아간 후에 버려질 운명일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조차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들은 간식을 꺼내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과일 하나를 건네는 순간 저는 잠시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워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약간의 동정심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집에서 손님으로서 받는 대우란 말입니까? 아니, 손님이라기보다는 귀찮은 방문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통과해서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제 존재는 그저 공기와 같았습니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손이 떨려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 한 톨 한 톨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마치 저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에 당신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제 소외된 존재예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행복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 모든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저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들 앞에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주가 저에게 오려는 것조차 막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더러운 무언가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이 하면 안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닌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과거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들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아들의 볼에 뽀뽀하며 축하해 주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아들과 지금의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걸까요?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요. 아들은 장인어른과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집에 갈게. 너무 피곤해서. 아, 그래요? 벌써요?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 불편할 것 같아. 그냥 갈게. 그럼 조심히 가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떠나자 모두가 안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이방인처럼 대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처가에 비해 시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만 찾고 그 외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만들 것인가? 지난 몇 년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내색을 하면 아들은 더욱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시가 아닌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내 아들이 묵인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문득 아버님 댁의 금고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 중에는 제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정말 어려울 때만 그 금고를 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옷장 뒤편에 숨겨둔 금고 열쇠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열쇠는 약간의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금고는 옷장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쇠를 넣었습니다. 천천히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알리지 않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파트가 아들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좋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당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작은 보험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나만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 둔 것일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현금과 함께 금반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가치는 꽤 높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냉대에 울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을 찾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세금도 잘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완벽한 선물을 남겨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절차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그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10년 넘게 비어 있었지만 관리비는 꾸준히 납부되어 있어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2층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갑자기 가버린 것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나 이사 가기로 했어. 네. 어디로요? 친구가 소개해준 좋은 아파트가 있어. 계약금은 내가 모아둔 돈으로 냈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은 어디서?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그의 말에 따르는 순한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이사는 언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짐도 별로 없고, 이미 다 알아봤어. 이번 주말에 이사할 거야. 주말이요? 그럼 저희가 너희가 와서 도울 필요 없어. 다 준비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 통화를 마치고 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 저는 이미 새 아파트로 짐을 옮기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간소한 살림이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 침대와 가구도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구하셨어요? 생각보다 좋은 아파트네요. 그냥 운이 좋았나 보지.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진짜 계약금은 어디서 마련하신 거예요? 역시 돈 걱정부터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오래전부터 있었어. 아버지가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너한테 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보지. 어쨌든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민호야 하.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도 미안하대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주실래요? 민석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전에 저였다면 기뻐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 주말엔 안 될 것 같아.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 여행이요? 응. 옛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아들의 놀란 표정이 재밌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엄마. 그래. 잘 가.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제 인생을 즐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저에게는 시간과 자유, 그리고 약간의 여유 자금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오래된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말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도 한 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제주도 여행은 놀랍도록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요가 클래스에도 참여했습니다. 점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주말마다 다양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SNS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여행 사진과 일상이
가득 찼습니다. 아들도 저를 팔로우했고 제 게시물마다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연히 카페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방금 요가 수업 끝나고 커피 마시러 왔어. 요가요? 어머니가 요가를 하세요? 며느리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응, 벌써 2달째야. 건강에도 좋고 재밌더라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민석이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과거의 저였다면 즉시 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맞으면 연락할게. 어떤 약속이에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부름에 언제든 달려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시간 내주세요.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그래, 시간 되면 연락할게.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오면서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외로운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독립된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꾸준히 연락해왔고 며느리도 종종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게 구걸하듯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저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석이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그래, 어서 와. 민서가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손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살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을까요? 아마도 부모의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잘해야 해. 같은 말들 말이죠. 들어와. 마침 케이크 만들었는데 같이 먹자.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요? 응, 요즘 베이킹 클래스 다니거든. 재밌더라고. 아들의 놀란 표정이 재밌었습니다. 그는 저를 늘 전통적인 어머니로만 봐왔을 테니까요. 케이크를 자르는 제 손놀림을 보며 그는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프로 같아요.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나도 몰랐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나 봐. 그 말에는 작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변했어. 너희도 변해야 해. 아들은 그 뜻을 알아챘는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손주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제 무릎에 앉아 장난을 쳤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민서가 다음에는 할머니가 동물원에 데려갈까? 네, 코끼리 보고 싶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가족 나들이처럼요. 가족 나들이. 그 말이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글쎄, 내 스케줄을 봐야 할 것 같아. 요즘 좀 바빠서.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절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더 좋아진 것 같아. 네, 더 활기차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고요. 그래,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아들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사과의 말이었겠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들과 손주가 돌아간 후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석이가 너무 즐거웠대요.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전의 며느리라면 절대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항상 거리를 두고
저를 필요할 때만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며느리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짧지만 의미 있는 대답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듯 그들의 관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제 관심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며느리가 엄마 좋아하는 음식 준비한대요. 이번 주말? 글쎄. 친구들이랑 미술관 가기로 했는데 미술관이요? 그럼 다른 날은 어때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은 어때? 그때는 시간 돼. 수요일이요? 네, 좋아요. 그때 뵐게요. 저는 일부러 평일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가 오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주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손주의 마음은 순수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끊임없이 저에게 음식을 권했고 아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제 요가 수업과 베이킹 클래스, 친구들과의 여행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주가 잠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희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특히 그날 처가 식구들 왔을 때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미안해요. 드디어 나온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처가 쪽에서 항상 제 가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마를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됐는데.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니? 아들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달라지신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그리고 저희 없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지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요, 어머니.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SNS에 올리신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저희는 어머니를 그저 할머니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진짜 가족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제가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자 불안해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금방 다 용서하고 잊을 수는 없어. 물론이에요, 엄마. 저희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저를 존중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고 손주와의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가끔은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예전의 의존적인
어머니로 돌아간다면 그들도 다시 예전의 냉담한 태도로 돌아갈까요? 이 변화는 그들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자 생긴 일시적인 반응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조금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네. 어디가 아프세요? 심각해요? 아니, 그냥 몸살 기운이 있어서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수진 씨한테 부탁해 볼까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괜찮아, 혼자 갈게라고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혼자 가볼게. 제 목소리에 실망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의 일정 조정했어요.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이전의 아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다녀왔어. 그냥 피로 때문이래. 너 바쁜데 미안해. 아, 먼저 가셨구나.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에 들를까요? 괜찮아. 이제 좀 쉬려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들과 며느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노력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큰 결정을 알렸습니다. 민호야, 나 집을 팔기로 했어. 네. 왜요? 어디 가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같이 살자고 제안해서 몇 년 정도 거기서 살아볼까 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렇게 멀리 가실 거예요? 응,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즐기고 싶어.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하지만 민석이는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 텐데. 화상통화로 자주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방학 때 놀러 오라고 하면 되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희가 또 뭐 실수라도.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냥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 통화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왜? 내가 행복하다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이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도 엄마의 행복에 포함되지 않나요? 너희는 이미 가족이잖아. 너, 며느리, 손주, 행복한 가정이야. 엄마 없는 가족은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감정을 숨기는 아이였으니까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 예전에 엄마를 함부로 대한 것, 그리고 장인 장모님 오셨을 때 그렇게 무시한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들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 시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어나, 민호야. 엄마, 내가 정말 변했다면 내가 미국 가는 건 취소할게.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세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너희 가족의 일원으로 나를 존중해줬으면 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당연하죠, 엄마. 약속할게요. 절대 예전처럼 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깊은 존중과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가족의 중심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함께 소풍을 나왔습니다. 손주는 이제 4살이 되어 더욱 활발해졌고,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2번째 아이를 가졌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저를 산후조리에 초대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들과 손주가 공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그때 정말 미국에 가실 생각이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저희를 시험하신 거죠? 똑똑하구나. 우리 며느리.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이제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용서는 서로를 위한 거야. 나도 너희를 통해 많이 배웠어. 그때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뭐 이렇게 진지한 얘기 중이에요? 여자들의 비밀이야. 제가 윙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복수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저는 스스로의 가치와 독립성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어쩌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된 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제 아들과 며느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가장 상처받고 외로웠던 순간이 결국 저를 가장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65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제 자신의 독립된 삶 속에서 균형을 찾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베이킹 클래스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또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물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선택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려 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제가 보여준 독립과 행복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제가 내린 작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한 그 결단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함으로 잠이 듭니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인생에게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베푸는 사랑이 아닌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리고 언젠가 손주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